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외국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군인인 자녀가 복귀 명령을 어기고 말이죠. 저는 이스라엘 공군 중령 다니엘 레빈입니다. 30년간 하늘을 날며 조국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일은 그 어떤 전투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갑자기 실종됐거든요. 공군 대위인 딸이 교류 프로그램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군부대에서는 탈영이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언급했어요. 과연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 시골 마을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 배신감,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도 자녀와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큰 울림을 줄 거예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 마야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마야는 전투기 모형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나도 조종사가 될 거야. 그 작은 입으로 다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야는 정말로 그 꿈을 이뤘어요. 이스라엘 공군 사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위까지 진급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조종 실력을 보여줬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레빈 가문이 자랑이라고 불렸어요. 그런 마야에게 2년 전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공군과의 극비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최정예 조종사들만 선발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아빠,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첨단 훈련을 받게 됐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마야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는 거니까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완벽했어요. 마야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한국 조종사들 실력이 상상 이상이에요. F-16 시뮬레이션 훈련도 받고 있어요. 때로는 한국 음식 사진까지 보내줬죠. 그런데 4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기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겠지 생각했는데 5개월째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군 통신망으로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복귀일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저는 꽃다발까지 준비하고 공항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야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군 관계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레빈 중령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야 대위가 복귀 명령을 무시하고 행방불명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탈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제 딸이 탈영자라니. 30년 군 생활을 해온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한국 군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이 정말로 사라진 겁니다. 잠시도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 비행 내내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한국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지만 그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레빈 대위는 4주 전부터 기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평택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평택?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저는 즉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군인 신분 때문에 복잡했어요. 결국 혼자서 딸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사흘간 평택 일대를 뒤졌습니다.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할 것 없이 마야의 사진을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넷째 날 한 택시 기사가 기억해냈어요. 아, 그 외국인 아가씨. 한 달 전쯤에 안성 쪽 시골 마을로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안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논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마야가 있을까요? 마을회관부터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 사람 못 보셨나요? 마야의 사진을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그 예쁜 외국인 아가씨. 김태호 집에 살고 있는 마야 아니야?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마야가 정말 여기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태호가 누구죠?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대학에서 항공학 공부했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비행장 운영하는 착한 청년이야. 그런데 외국인 아가씨랑 살림 차린 지 몇 달 됐어. 살림 차렸다고요? 제 딸이? 머리가 띵했습니다. 할머니의 안내로 하늘색 대문집을 찾아갔어요. 정말로 예쁜 하늘색 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혹시 마야라는 이스라엘 여성을 아시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건 3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큰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인상이 선량해 보였지만 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이 남자가 제 딸을 어떻게 한 걸까요? 혹시 마야의 아버지세요? 그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가 제 딸을 알고 있다니. 네, 저는 다니엘 레빈입니다. 마야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공군 중령입니다. 제가 군 계급까지 밝히자 태우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들어오세요, 중령님. 저는 김태우입니다. 마야가 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거실 소파에 마야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배가 큰 임신부였어요. 아빠. 마야가 저를 보고 일어나려 했지만 배가 불러서 힘들어했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2살쯤 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파란 눈에 곱슬머리를 한 예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라고요? 이 아이가 제 손자라는 뜻인가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깜짝 놀라셨죠? 설명해 드릴게요. 마야가 제 옆에 앉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설명이라고? 마야, 너는 지금 탈영병이야. 군을 무단히 탈하고 가족도 걱정시키고 이게 설명으로 될 일이냐?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이런 상황이라니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령님, 진정하시고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마야, 너는 이스라엘 공군의 자랑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저도 처음엔 그냥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훈련받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태우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뭐가 바뀐 거야?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 때문에 조국을 버릴 수 있나요? 군인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나요? 사랑했어요, 아빠.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마야의 고백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태우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중령님, 저도 항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공군 입대를 준비하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마야와는 처음에 비행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단순한 바람기로 제 딸을 유혹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을 버릴 수 있어? 조국을 저버릴 수 있어? 제가 소리쳤더니 손자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마야가 아이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조국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조국에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항공기술 교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태우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중령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양국 간 민간 항공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야의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마야가 임신 8개월이었고 당장 호텔을 찾기도 어려운 시골이었거든요.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총총한 시골 밤하늘이 보였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자주 보던 별들이었죠.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새벽 5시쯤 마야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아파, 아파. 마야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태우가 황급히 차를 가져왔고 저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고 제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이니까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3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태우도 저도 한마디 말 없이 복도를 오가며 기다렸습니다. 가끔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중령님 커피 드릴까?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어요. 지금 커피가 목으로 넘어갈 리 없었거든요. 그저 딸과 손자가 무사하기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복잡한 마음까지요. 신생아실에서 손자를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평화롭게 잠든 얼굴. 이 아이 안에 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시죠? 정말 잘생긴 아기예요. 특히 눈이 아빠와 똑같아요.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로 할아버지가 된 거였어요. 마야가 회복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갓 출산한 딸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히브리어 이름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으면 해서요. 마야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두 나라를 잇는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걸요. 그 후 일주일간 저는 마야 옆에서 지냈어요. 태우의 부모님도 올라오셔서 함께 아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태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사위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딸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빠, 제가 한국 국적을 신청했어요. 마야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냐? 네, 아빠.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마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100일이 될 무렵 태우가 제안했어요. 중령님, 제가 일하는 곳을 보여드릴까? 마야도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야의 간곡한 눈빛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가니 생각보다 큰 비행장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민간 비행 교육을 합니다. 태우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주로 경량항공기와 글라이더 교육을 하는데 최근에 한국 공군 예비역들도 많이 찾아와요. 비행장을 둘러보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태우가 단순히 취미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경납고에서 마야가 이론 수업을 진행해요. 태우가 가리킨 곳으로 가보니 정말로 마야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상 조건에 따른 비행 계획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마야가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훌륭한 강사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말했어요. 마야 선생님 덕분에 비행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어요. 이스라엘 공군 출신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종이 비행기 만들어주세요. 태우와 마야가 함께 아이들과 종이 비행기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비행기 타보세요. 한 아이가 제게 소리쳤어요. 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경량항공기 한번 타보시겠어요? 제가 조종할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30년간 전투기를 몰았지만 경량항공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들판과 구불구불한 강줄기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곳이 마야가 선택한 새로운 터전이구나 싶었어요. 착륙 후 태우가 말했어요. 중령님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았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태우의 조종 실력이 제법 좋다는걸요. 그때 은별이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작은 손으로 정성껏 접은 종이 비행기를 건넸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받아들고 날려봤어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듯이 사람도 인생의 바람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마야가 아이들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스러웠어요. When you fold he, the plane flies more stable.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습니다. 마야가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마야가 진솔하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저를 용서할 수 없으세요? 용서. 저는 그 단어를 반복했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요?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마야가 행복해 보였고 태우도 좋은 사람 같았어요. 무엇보다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마야, 아빠가 미안하다.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마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태우에게도 말했어요. 태우, 마야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첫 번째 조종사 배지를 꺼냈어요.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 중령님, 이건 너무 소중한 거 아닌가요? 태우가 당황해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니까 주는 거다. 마야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마야가 아빠 곧 또 만나요 라고 약속했거든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손자를 안아보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마야가 화상통화로 도와줬어요. 아빠, 발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6개월 후 약속대로 마야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손자들을 안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생명들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 같았습니다. 태우도 함께 왔어요. 이스라엘의 푸른 하늘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중령님. 마야가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싶어요. 저는 태우를 공군기지로 데려갔어요. 제가 몇십 년간 날았던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F-16을 보더니 태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져요. 언젠가 너도 이런 전투기를 몰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제가 농담처럼 말했더니 태우가 웃었어요. 꿈 같은 이야기네요. 지금 저는 1년에 3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손자들이 자랄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큰아이는 벌써 6살이 되어서 종이 비행기를 정말 잘 접어요. 할아버지, 이번엔 진짜 비행기 만들어 볼까요? 손자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아이도 비행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마야와 저의 피를 이어받은 걸까요? 마야는 한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항공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두 나라 조종사들이 서로 배울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국 공군에서도 마야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전직 이스라엘 공군 대위의 특별한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태우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비행장을 2배로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꿈을 심어주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마야의 선택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둘째 손자도 벌써 4살이 됐어요. 형보다 더 활발해서 매일 새로운 모험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어도 히브리어도 능숙하게 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내년에 전역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손자들과 함께 진짜 비행기도 타보고 태우와 함께 더 많은 하늘을 경험해 보려고요. 마야가 최근에 말했어요. 아빠, 결국 우리 모두 하늘을 나는 건 똑같아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조종사든 꿈을 가진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모두 각자의 하늘을 날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 새로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세 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늘, 한국의 하늘, 그리고 가족이라는 하늘을요. 모든 하늘이 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하늘을 찾으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